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3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포천시 오폭 피해 지역 주민 재난기본소득 및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접수 4월 1일부터 포천시 시장 배경현 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에 이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에 나섰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군 오폭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포천시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50만 원과 경기도가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신청 대상자는 두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미 포천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하지만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은 기존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은 2025년 3월 6일 이전부터 091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3월 6일 사고 당일 이동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으나 091 기준 포천시 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은 지난 6일 사고 당일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091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두 지원금 모두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말 포함 가능하다. 오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이동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 1, 2마을회관, 노곡 1, 2마을회관, 노곡 1, 2마을회관에서 받는다. 단,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이동작은도서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세대 단위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된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 사고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국내 최대 규모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본격 추진. 포천시 시장 배경현은 지난 27일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미디어 콘텐츠 및 포천시 국내 최대 규모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본격 추진, 디자인 전문가와 사업 대상지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연천 포천권지사,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주제 선정, 콘텐츠 개발 계획, 권역별 미디어 아트 연출 계획, 디자인 및 활용 연계 사업 제안,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는 포천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야간 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또한 올해 Y형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경기도 관광자원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 아트파크는 영북면 대회살리 비둘기낭 폭포 일대와 관인면 중리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중심으로 탐방로, 한탄강 하늘다리, Y형 출렁다리 등 기존 관광 기반과 연계해 조성된다. 특히 한탄강 주상전리 미디어수 대형 기계, 오토마타, 조형물 초대형 영상 투영, 프로젝션 매핑, 주상전리길 숲속 탐방로를 활용한 포레스트 미디어 사파리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 ICT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상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포천 한탄강만에 특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경관형 미디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은 체류형 야간 관광을 접목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는 포천 한탄강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탄강은 포천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고의 자원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6월 영상 콘텐츠 개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한 단계 구간 개장을 목표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파주시 2025년 장애인 신규 서비스 개발 위한 공모사업 선정.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수요자 및 지역 특성 반영한 신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것으로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8개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지역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여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누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지원 대상자 파악, 3, 4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5에서 9월 점검 및 사후 관리, 10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은정 노인장애인 과장은 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000억 증액 편성. 파주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1000억 원, 4.5% 증가한 2조 305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230억 원, 특별회계 3819억 원이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일반회계 969억 원, 5.3%, 특별회계 33억 원, 0.9%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파주시는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을 위해 지난 1월 원포인트 1회 추경을 통해 시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 준비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 189억 원, 운정 다누림 노인 장애인 복지관 운영 47억 원, 운정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17억 원, 공릉 임진각관광지 공유지 매입 33억 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70억 원, 문산보 건지소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95억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20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68억 원, 문산도서관 운영 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민생회복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에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4월 7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평택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업무 협약 체결. 평택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권오미는 지난 25일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유영애 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 마우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돌봄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북부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그동안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민간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과 환경정화 활동. 평택시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한용희는 지난 26일 평택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송천어린이 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거리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공원 정비 등의 활동을 통해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한용희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경숙 송북동장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장애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